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재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한다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늘 말하길 노후의 반려, 노후의 반려라고 하죠. 즉, 나이가 들었을 때 옆에서 함께 백발이 될 때까지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사랑이 깊은 부부라도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은 외롭지 않겠지만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 슬픔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퍼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노년 재혼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60세 노인이 재혼 후 첫날 밤을 맞이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경험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 재혼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밤은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우리는 송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0세인 송 할머니는 제게 많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재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남편과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했죠. 전 남편은 샤교 댄스를 추기 시작했고,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전 남편은 샤교 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 여자를 만나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을 때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샤교 댄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비록 본인에게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노인들은 이런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전 남편도 그런 경우였죠. 그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재산의 절반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노후를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현재 집이 없어 월 60만 원, 생활비까지 합쳐 100만 원 안팎의 집을 빌려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전에는 가족을 돌보고 남편을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장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장씨 아저씨와 연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월세 집에 살고 있었고 수도꼭지가 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아무리 빨라도 내일에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올 수 없다고 해서 난감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수리하지 않으면 물방울 소리에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몇 푼 아끼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물방울 소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집 이웃에게 이 문제를 말해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장씨 아저씨에게 툭 던지듯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씨 아저씨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도구를 들고 집에 와서 수도꼭지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장난 전기밥솥과 선풍기도 고쳐주었습니다. 게다가 전기 사용 안전에 대해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장씨 아저씨는 전에 전기 기술자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꼭지를 고치다가 옷이 젖었는데 제가 수건을 건넸지만 장씨 아저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집이 바로 2걸음 거리라며 제 수건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장씨 아저씨는 저를 특별히 신경 써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고 여러 번 그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가 홀몸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그 후로 저와 장씨 아저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동거하자는 뜻으로 말했지만 장씨 아저씨는 대답했습니다.
동거로는 안 돼. 당신에게 보장이 없잖아. 차라리 재혼하자.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재혼을 받아들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동거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 아저씨가 먼저 재혼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장 씨 아저씨와 재혼했습니다. 우리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축하하러 온 손님이 많아서 무려 30상 이상을 차렸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지만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장 씨 아저씨의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단지 연애만 했고 특별히 지나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니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 남편 이외의 남자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했지만 장 씨 아저씨와는 자유연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긴장되게도 하고 설레게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장 씨 아저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겨우 배웅한 후 장 씨 아저씨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반쯤 그는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쁜 날이었고 저는 방 안에서 장 씨 아저씨를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휴대폰도 만지지 않고 그와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장 씨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행복이 제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은 생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 씨 아저씨는 저를 안아주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보았고 그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를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수건을 준비해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침대로 눕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뜨거운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는 순간 장 씨 아저씨는 상자를 꺼내어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열어봐요. 그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자 저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정교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 정말 비쌀 것 같아요. 내일 반납하러 가요. 아무리 비싸도 당신이 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만큼 비싸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 아저씨의 반지와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 놀라움은 정말 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멋진 반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받으려고 하던 순간 그는 목걸이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목걸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목걸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장 씨 아저씨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자 그는 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줄게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첫날 밤 전에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신발을 벗겨주는 것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너무 아프고 발가락에는 물집이 생겼어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발을 싫어하고 발냄새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발을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 발을 씻겨줄게요. 괜찮아요. 이런 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 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잖아. 내가 당신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누구 발을 씻겨주겠어? 이 말에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장 씨 아저씨는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 씨 아저씨가 물을 떠오는 것을 막고 대신 제가 물을 떠와서 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놀라움을 주었고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었으니 저는 이미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발을 다 씻고 난 뒤 그는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천천히 침대로 옮기고 제 얼굴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앞으로 내가 널 정말 잘 사랑해 줄게.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니 저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에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은 긴장되면서도 기뻤습니다. 저는 제 재혼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무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장씨 아저씨는 하늘이 제게 보낸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를 싫어하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마 하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씨 아저씨를 보내 제게 보상해 준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장씨 아저씨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한 그날 밤을 떠올리면 온몸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제게 너무 많은 놀라움을 주었고 그날 밤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해준 일들, 그가 했던 말들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여전히 장씨 아저씨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남자와 함께 살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장씨 아저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노인이 재혼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노년 재혼자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노인이 재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잘 이해했다면 행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송할머니처럼요. 그러나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한다면 행복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괴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재혼 생활이 어떨지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합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재혼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기회가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재혼 생활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흔한 행동 중 하나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 관계를 촉진하며 양쪽의 신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많은 부부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즐거움만 누리지만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종종 간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눈에 닿음 두 가지 행동을 하는 남자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성격, 감정적으로 충실하며 애매모호함이 없는 사람. 여성들이 왜 잘 고백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이는 감정적으로 충실하지 않은 남자나 이성과 무책임하게 관계를 맺는 남자를 만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면 여성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마음 속에서 남성의 충실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성이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성은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충실하지 않거나 이성과 애매한 관계를 맺는 행동은 그 남자가 평생을 맡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당연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과감히 떠나게 됩니다. 반면 진정으로 여성을 매료시키고 한결같이 상대와 함께하고자 하는 남성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충실하며 다른 이성과 애매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연애 경험은 매우 단순하며 조금만 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의 연애만 경험했을 뿐이며 다른 이성과 애매한 접촉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남성은 당연히 사랑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감정적으로 충실하고 애매모호함이 없는 남자는 사랑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며 반드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깊은 사랑을 줄 것이고 여성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제공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온화하고 다정하며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생활 속에서 여성은 온화하고 다정하며 성격이 부드러운 남성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고 미래의 사랑에도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자주 여성에게 화를 낸다면 이런 남성은 절대로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다툼과 분노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결코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애할 때 자신을 때리는 사람은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후에는 아마도 아내를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을 진정으로 매료시키는 것은 대개 남성의 온화함입니다. 이는 그가 여성을 모든 면에서 아껴주고 여성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남자를 누가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런 특별한 매력은 그들이 자신의 성격을 자제하며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극도로 세심한 배려를 실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마주하면 여성은 대체로 편안하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든 달콤하든 여성은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런 남자를 매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한 번 감정이 생기면 쉽게 놓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침대에서 하길 가장 바라는 8가지 행동. 부부의 잠자리는 한쪽만 만족스러워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이 모두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때로는 어떤 말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의 선호와 금기를 말로 표현한다면 부부 관계가 더욱 원활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마다 몸이 다르다는 것이다. 몸매와 욕구는 여자마다 다르다. 영화나 책에서 배운 것이 여자친구에게 꼭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주로 포옹과 키스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특정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녀에게 직접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여전히 대화하기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녀의 뇌를 먼저 자극하고 나서 그녀의 몸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사실 적절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심지어 결혼 전에 침실 밖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민감한 부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서막의 중요한 부분이다. 밖에 있는 작은 단추가 그녀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연구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정한 자세와 움직임을 통해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것을 알아보고 발견하는 코디네이터에 달려 있다. 세 번째, 너무 빨리 끝내지 말고 너무 오래 끌지도 마세요. 어떤 남자들은 성급하게 시작과 끝을 서두른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 여성들은 너무 오래 끌면 피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1시간만 계속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상적인 시간은 30분 미만이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수요일, 낭만과 열정이 더 필요해요. 모든 것을 바꾸고 규칙적인 활동에 약간의 자극과 낭만을 더하면 전체 관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는 심지어 너의 다음번 회의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5번째는요. 당신 관계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만약 그녀가 자기 관계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금요일, 체중을 조절하세요.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침대에서 더 잘 활동하면서 동시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낮은 체지방률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체중 조절과 심혈관 건강 향상은 당신이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의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남성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성의 감정을 배려해야 하며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해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남성이 알아야 할 일부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과 배우자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몸과 마음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의 행동,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남성은 쉽게 상상력을 자극받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마주 앉은 사람은 다리를 교차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입술을 혀로 핥는 행동. 이 행동은 보통 상대를 유혹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남성은 이런 행동을 보면 마음이 설레기 마련입니다. 기지개를 켜는 행동. 여성이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마치 고양이처럼 나른한 느낌을 줍니다. 남성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행동은 여성의 신체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깨끈을 조정하는 행동. 남성의 눈에는 여성이 어깨끈을 조정하는 모습이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행동은 남성이 다른 쪽 어깨끈도 흘러내리기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상력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한쪽 발로 서 있는 행동.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남성에게 손을 내밀고 싶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동. 머리카락을 넘길 때 나는 은은한 향기는 남성을 매혹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며 이는 남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작은 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반드시 침대에서 여성을 기쁘게 해야 최고의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호와 만족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여성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녀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위한 행위는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의 최고 경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